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중에서 300명이죠. 법조인 출신이 61명이라고 합니다. 21대는 15명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21대보다 15명이나 늘어난 법조인 출신 61명, 곧 300명 중에 20.3%.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법조인이 하원, 상원 그것의 20%가 아니라 10%를 넘는데도, 미국도 판검사 출신이 하원 경우에 10%도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가 넘습니다. 자, 군인 출신은 얼마나 될까요? 직업 군인 출신은 6명입니다. 21대에는 5명이었는데 22대에서 1명 늘어서 6명이라고 합니다. 군인 출신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는데, 저도 이름까지는 다는 모르는데, 한기호라든가 김병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군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직업 군인으로서 대개 장성 출신들인데, 법조인들은 판검사 출신도 있지만 변호사 출신들도 많죠. 나경원, 이재명, 여러분들이 10명 가까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느 출신이 많을까요? 군인 출신 3명,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법조인 출신 3명, 3대 3입니다. 법조인 출신은 누구죠? 제일 먼저 노무현, 그 다음에 임기 마친 문재인,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3명입니다. 3대 3이지만 군인 출신들은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고 셋 다 세상을 떴죠. 그런데 법조인 출신들은, 노무현은 세상을 떴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윤석열은 살아있죠. 그러면 군인 출신과 법조인 출신 대통령 중에 누가 잘했을까요? 일을.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더 많은 쓰레기를 생산하려고 국회로 갔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이 법안 발의는 세계적입니다. 아마 선진국의 몇십 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여의도에 쓰레기성 국회의원들도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또 쓰레기를 엄청나게 생산합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오염천지인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국회의원 들어갈 때는 대통령 생각할 테니까, 자, 군인 출신 대통령 셋, 법조인 출신 대통령 셋 중에 한 명씩만 뽑아볼까요? 그리고 군인과 법조인의 성격이 어떻길래 그들이 하는 일이 다른가? 그 직무 성격을 한번 비교해보죠. 군인은 우선 뭡니까? 힘입니다. 승패를 가르는 거죠. 법조인은 법입니다. 검사든 기소하고, 판사는 심판하고, 변호인 변호하죠. 법으로 시비를 가리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는 겁니다. 전쟁은 격동적입니다. 전쟁은 틀이 없습니다. 저기서 사수를 쓰고 미인계를 쓰고 또 매복을 하고, 그리고 후방을 치든 아니면 공중에서 치든 아니면 생물학전을 하든 화학전을 하든 격동적인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입니다. 어디서 뭐가 나타날까? 그래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조인들이 하는 일, 그 법조의 성격은 뭡니까? 고정적입니다. 과거에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이런 이런 글, 이런 법 있으니까 죄형 법정주의거든요. 죄형은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이 법조인들이, 변호사들이 법을 농락하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만든 법을 가지고, 그런데 현실이 훨씬 빠르잖아요. 요즘 얼마나 AI다 아니면 인터넷이다 해가지고 빠릅니까? 그런데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처를 하려고 해도 신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법이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 유포 방식이 생기고, 그럼 거기에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왜? 법은
한참 뒤에 따라가니까. 이렇게 보면 시비를 가르는 거지만 고정적이에요.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리고 군인들은 애국 충정이죠. 목숨 바칠 생각하고 직업군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의무복무를 한 저 같은 이 병장 출신들도 목숨 걸고 나라의 몸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말 그대로 목숨을 바칠지 모르고, 저도 79년에 군대 갔는데 79년 10월에 대간접 작전을 갔거든요. 대성산, 대암산 그러던가요. 제가 2사단에 입대했는데 거기 21사단이랑 있는 곳에서 삼촌을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삼촌이 복무했는데. 이렇게 군인들은 목숨 바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생각을 해야 직업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 충정으로 뭉치고, 그 표상이 누굽니까? 이순신이고, 그리고 뭐 강제구 소령이고, 이런 그 애국 충정을 가진 사람들이라야 군대 가서 전쟁을 하고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초계처럼. 그런데 법조인들은 대개는 그 개인적인 성향으로 갑니다. 개인 출세를 위해서 가죠. 문재인에게는, 문재인 보세요. 한번 애국 개념이 있는가. 70년 동안 늘린 부채를, 국가 부채를, 국채죠. 문재인이 5년 동안에 늘렸다고 하잖아요. 700조. 이거 애국 개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앞뒤 안 보고 그냥 자기 때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따르는 개딸이 있다고 하니,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면 당원,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이 대통령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탕자 정부라고 했잖아요. 왜? 군인들이 해놓은 거, 그리고 문민정부 들어서서 김영삼, 김대중, 그 선배인, 자기 선배인 그 노무현, 그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이 잔치상을 다 들어먹고 거기에 빚까지 얹혀놓고 왔다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예요. 탕자처럼 탕진한 정부. 왜? 애국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언제 애국 한 적 있어요? 변호를 통해서 자기 이를테면 수임료 받아가지고 불을 내리려는 그런 의식이 있던 사람이 어쩌다가 그냥 변호사 사무실 같이 쓰는 노무현 죽은 다음에 그런저런 저력을 입고서 대통령이 됐으니 애국 개념이 아주 취약해요. 대개는 그 법조인들이 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변론해서 이겨야 되고, 물론 괜찮은 법조인들이 많은데 정계에 나온 사람들이 또 더 그런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 법조인들 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어찌 보면 이 법치국가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 중에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법꾸라기 그러잖아요. 지금도 법조인 조국이네, 이재명이네, 한번 보세요. 문재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은 바닥에서부터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대장, 이를테면 그 장교로 가더라도, 또 육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중대장, 참모, 그 다음에 연대장, 대대장, 연대장, 세계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된다, 판사가 된다 하면 처음부터 그냥 영감 소리 들어요. 검사 영감, 판사 영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날이 그냥 어찌 보면 수령이라고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고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급도 같은 행정고시다, 이를테면 사법고시다, 고시다 하더라도, 행정고시에서 5급이고 이 사법고시도 5급이라 하더라도 직급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검사들은 얼마 정도 하면 거의 차관급이라든가 국장급이라든가 그 윗 수준을 인정.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받잖아요. 그런데도 요새는 급여가 적으니까 그냥 변호사로 가고 로펌으로 가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아무튼 처음부터 천장에 가는 겁니다. 군인들은 장교로 임관한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천장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장으로 간 사람, 처음부터 하늘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단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직 생활에 미숙한 측면이 있죠. 검사장 한다더라도 검사들 몇 명입니까? 몇천 명도 안 되던가요? 그래서 윤석열도 어찌 보면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군인들은 적어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참모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작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과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작전이 어떻게 전개가 되든,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든 실제로 박정희와 노태우와 전두환은 전쟁에도 임해봤잖아요. 박정희는 저쪽 만주에서부터 싸고 일본, 뭐 한국전 전쟁에 임해본 사람이에요. 빨치산 싸움이라든가 월남전 가서 싸운 전두환, 노태우.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일이 일어나면 그때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지. 법조문이 1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어디에 처한다. 몇 년형 구형, 몇 년형 이렇게 내리지. 그게 군인은 무슨 손자병법이 필요하며 클라우베치의 무슨 전쟁론, 징기스칸의 전쟁, 나폴레옹 전쟁, 전쟁술로 배우죠 다. 한니발이네 뭐네 배우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응하는 것이 전쟁이지 교범에 나오듯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정치도 전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조직을 그렇게 꾸려보고 참모와 함께 작전 참모, 뭐 군수 참모, 정보 참모 이 참모들이 있습니다. 저도 대대에서 대대장 무전병해가지고 조금 들은 그 측면이 있고 본 게 있는데 그런 작전 참모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훈련할 때도. 근데 검사라든가 판사들도 그런 측면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바닥에서부터 사병과 부대끼고 그 다음에 사단장이 돼가지고 몇만 명의 병사와 그 다음에 장교와 부사관과 다양한 계층을 이렇게 지휘해본 통솔해본 사람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윤석열은 취약한 거예요. 이게. 어떤 그 통치하기에 취약한 측면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치 경험이라도 노무현은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뭐 약간 청와대에 들어가서 신용이라도 보고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경험이 거의 전무잖아요. 선거해가지고 그냥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최상병 사건 같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최고 통수권자가 되니까 통수권자가 되다 보니까 그 일이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거 요즘 뭐 그 특검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그래서 한 출신 하나씩 뽑으면 이거 박정희하고 이 노무현하고 한번 견준다 하더라도 차이가 커요. 그리고 첫째 정치는 격동적이고 생물적이에요. 생물 같아요. 전쟁과 비슷하다고요. 법치하고 같지 않아요. 과거를 보고 그 법전 떠들러 가지고 판례에 맞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치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장사가 사과가 얼마다 하면은 대파가 얼마다 하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대파 사건이 나고 최상병 사건이 나고 그런 거예요. 박정희랑 군인들이 할 때도 그런 거 안 났는가? 났어요. 났지만 자, 사단장은 어떻게 사단을 관리해야 하는가를 아니까 대통령도 그에 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참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관리하는 방식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를 때는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을. 실제로 그랬다고 하잖아요. 박정희도 임자. 내가 경제 모르는데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그다음 전두환도 모르니까 난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그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어때요? 1시간 이야기하면 59분 말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알아. 다 아는데 내 말 들어. 그리고 1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질려서 말을 못하죠. 입을 못 열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입 열었다가 괜히 부딪힐 필요 없고 괜히 경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두환 난 군인이라 민간 세상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100명 넘는 사람들한테 과외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문재인, 노무현 최고의 시험, 사법시험을 합격했는데 내가 뭐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사실은 뭘 알아요. 거기 법조에 나오는 거. 그거 바닷가에 모래하늘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박정희처럼 어찌 보면 바닥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생들하고 이렇게 사범학교 나온 다음에 놀아보기도 하고 초등교사들 애로도 알고 그 다음에 그 이념 때문에 별세한 그 형 이야기라든가 이런저런 자기도 사실은 이념을 깃든 측면도 있잖아요. 친일적인 그 이를테면 일제시대 강점기에 일본 군대에 들어갔으니까 뭐 친일로부터 역시 벗어날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저런 흠이 많으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으로서 수행을 잘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교사, 군인, 정치인으로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걸 공격 앞으로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함이 많으니까 성과로 보여주겠다. 국민과 국가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전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경제 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이 뭐랄까요 일을 추진해야 하는지 한 일머리도 알았잖아요. 그리고 목표는 경제 발전, 국가 발전, 빈곤 탈출, 교육 어떤 그 문명으로부터 탈출, 자본주의 완성,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이기는 거, 승공, 반공, 멸공,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그가 군인으로서 있었지만 그 이전에 다른 세계를 경험했고, 그리고 차곡차곡 다양한 경험, 그때 견문으로서는 지금 윤석열하고 문재인하고는 견줄 수 없는 그 견문을 가진 거예요. 그때 만주도 알고 일본도 안다는 것은 당시에 뭐 이승만도 그랬지만 견문으로서는 대단한 견문이고 학식으로서도 대단한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법고시 패스한 다음에 대부분 보면 바빠서 공부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일을 뭐 많이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공부 안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법고시 출신들이 의외로 그 뭐랄까요 미숙한 측면을 많이 보이는 게 있고, 다른 세계에 가서 필요에 의해서 공부한 사람들, 부족함을 깨닫고 공부한 사람들한테 밀리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 법조인들이 국회의원 많이 들어가지고 국회에서 법안 발의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이 법안, 뭐 글자 하나만 바꿔도 그냥 법안 발의했다고, 공천할 때 또 점수 준다고 하니까 몇 건 발의했는데, 우리 여기 전라북도도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뭐 4년 임기 동안에 몇백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쓰레기 양산한 거죠. 괜히 종이 협의하고 오염시킨 거죠, 이 지구를.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법조인 출신들 중에도 역시 많죠. 군인 출신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조인 출신 노무현 어땠습니까? 과거에 집착하느라고, 이념에 집착하느라고 반일 뭐 반미한다고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가지고 어찌 보면 무능한 면모를 보여서 한 1, 2년 지나니까 진짜 만사가 노무현 탓이라고 할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박정희는 이제 살해됐지만 노무현은 자살했죠. 그 죽음도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뭐 문재인 하며 노무현 하며 윤석열 하며 시대가 달라요.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군인 출신들보다도 정치하는데 말썽이 많고, 그리고 왜 법조인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 이 법치국가를 농단하는지, 정말 이 혼란에 빠뜨리는지. 어찌 보면 문재인이 법조인 출신 그 대통령이 있을 때 정말 그 사법농단 많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은 어땠어요? 그 박근혜 때 그게 많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 많은 판사들, 뭐 전직 대통령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어찌 보면 잡아 넣었는데, 이 법조인들 중에는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이 뭐 대다수일 거예요. 그걸 보면 참. 그리고 자기한테 어떤 그 이를테면 뭐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법으로 대응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란 게 없었잖아요. 아량이란 게 없었잖아요. 문재인 참 보면은 종기그릇들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대통령 된 사람 중에, 몰라, 윤석열은 지금 이제 뭐 하여간 직무 수행 중이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근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굉장히 겪는 것 같고, 문재인도 보면은 역시 문재인은 노무현한테는 안 되죠. 그릇이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어찌 보면 우리 미래를 그 현재 집착하고 과거에 집착해 가지고 거창하게 이 훼손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고단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법조인들이 그 국회의원으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입법한다고 하는데 또 입법 제조기가 되려는 건지 아니면 그 법안 발의 제조기가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뭐 거의 절반 정도가 또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처음 할 때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필요한 건데,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들어간 이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가 이 법조인들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보다 저는 낫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군사 문화를 뭐 옹호한다든가 아니면 군사 정권의 그 독재를 옹호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를 성과의 예술이라고 볼 때 누가 성과를 냈냐 그 말이에요. 그럼 문재인이 박정희 시절에 들어가가지고 박정희처럼 그렇게 그 대통령이 됐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애국 개념 자체가 달라요. 사실은 박정희는 흠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시대로 말하자면은 태종처럼 피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흠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 보면 그 보완하려는 이 정치 성과로 그것을 덮으려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애국하려고 하는데 나는 흠이 많은데 진짜 국가를 위해서 이 한 몸 다 바치겠다는 문재인에게는 그런 의식 제가 볼 때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박정희 시절에 그때 대통령이 됐다면 아마 우리나라를 그때 말아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역사의 가정법은 없죠. 그러지만 현재 직전 대통령인데 제가 그때 생생하게 살아 있었잖아요. 박정희 때도 역시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5.18년 개띠니까 초중고를 쭉 다니고 군대 생활까지 할 때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서거했으니까요. 그래 오늘은 22대 국회가 이제 열린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 대통령 꾸는 사람도 있을 텐데 법조인 출신과 군인 출신 중에 대통령을 셋 배출했는데 그들을 견주어서 왜 군인 출신들이 법조인 출신보다 더 나은가? 그리고 입법이라는 게 법조하고 이렇게 거의 연관성이 강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조인들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 또 조선시대 과거 합격처럼 사법고시 합격을 높여보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숙문, 천무, 무는 높이고 그게 사법 아닙니까? 무는 군인 낮춰보는 얼마나 이를테면 무신정권 고려시대에 일어났듯이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 때도 무신을 업신 얘기했습니까? 양반 중에 문반 무반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문약한 사회가 돼가지고 조선시대 내내 쳐들어오면 일본한테 당하고 뭐 인조 때는 2번이나 정묘호란 병자호란 당했습니까? 그렇게 법조인들이 이 말은 많은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문약한 이 측면이 많아서 애국의식이 약해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측면이 많은데 그런데도 고려시대부터 이렇게 문을 숭상한 그게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권력하면 되게 법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입법하면 법조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인보다는 그리고 군인들은 이제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민주화하면 군인은 군정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차원에서 배제해 온 측면도 있죠. 아무튼 법조인이라고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는 제가 시대 배경을 달리하는 새 대통령들을 견주어 볼 때 전반적으로 이 법조인 출신들이 군 출신들을 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좀 유능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나오길 바라는데 지금 대통령으로 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은데 뭐 홍준표다 이재명이다 뭐 전부 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동훈이다. 근데 한동훈 같은 사람은 너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장관할 때 뭐 말장난하는 거 그런 거 빼놓고 이 전쟁 같은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모르고 윤석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걸 어설프게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애국심도 없는데 문재인이 힘들고 했잖아요. 그래도 노무현은 상당한 그 경험을 쌓고 패배 경험도 쌓은 다음에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잖아요. 아무튼 정치인들에게 저는 기대 안 합니다. 내 밥 그릇 챙겨줄 기대 안 해요. 제가 정치인들한테 기대하는 건 제발 좀 나라 좀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미래 세대 부담 계속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금개혁 같은 것도 보면은 전부 다 미래 세대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 세대한테. 그게 그대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1세에서 20세까지 참여 안 하니까 투표권 거의 없다고 봐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미루는데 그러놓고 출산율이 올라가길 바라요. 이 정치인들의 이 꼼수, 법조인 출신들이 거기에 많이 관여하는데 그런 꼼수 좀 안 부리기를 바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